소득이 5천만 원이신 분들이요. 변동금리로 이제 한 3억 3천만 원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3억 1,500만 원밖에 대출이 안 나요. 한마디로 이제는 한 1,500만 원이 덜 나옵니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지금 간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금리. 한마디로 7% 이상의 금리를 5%로 내립니다. 이자 1%만 내려도요. 네. 사실상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 고정 비용이 낮아지거든요. 이번 연도의 핵심은요. (1월 9일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금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싼 이자로 잘 갈아타는 방법 무엇일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열풍이 계속 불고 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주담대 이제 갈아타기죠. 그래서 9일부터 22일까지 통계를 봤더니 건수로 보면은 한 176건 정도가 됐고요. 금액으로 보면 한 1조 한 7,541억 원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대한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주담대를 이제 갈아탔습니다. 평균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이제 대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대안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고, 각 은행들이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주담대를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이벤트 응모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3월 21일까지 승인까지 떨어지고 대출이 완벽하게 이제 대한대출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첫 달 이자 최대 50만 원까지 환급을 해줍니다. 괜찮죠? 네. 그다음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 29일까지예요. 대출을 갈아탄 고객 선착순 이제는 500명에게 포인트를 주는데 20만 원의 이제 포인트를 주고요. 하나은행도 이제 선착순 2,000명에게 최대 7만 5천 원의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이벤트를 잘 기억하셔서 이왕이면 포인트까지 얻으시는 게 좋겠죠.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그 밖에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된다. 혹시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온라인 대한대출 네. 플랫폼이 이제 나왔을 때 네. 저는 되게 환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저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는 고민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중도사연 수수료죠. 네, 그렇죠. 내가 일단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3년이 안 지났으면 네. 중도사연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게 일단은 1.4% 정도 되거든요. 1년마다 슬라이드 방식으로 차감이 되는 형식인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3년이 안 됐어요. 근데 내가 대한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갈아탑니다. 그러면은 중도사연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수수료를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스트레스 DSR이죠. 네네. 이번에 그 온라인 대한대출 플랫폼이 처음 나왔을 때 그 금융위에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DSR을 정확히 보겠다. 네네. DSR이 뭡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잖아요. 내 연봉에서 내 월급에서 어느 정도 내가 원리금에 대한 비율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합니다. 이 스트레스 DSR은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대출 받을 때에 가상금리를 주는 거죠. 네네.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한 0.7% 정도 높아질 거라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스트레스 DSR이 2월 26일부터 은행권의 주담대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아, 예. 1, 2, 3단계로 들어가거든요. 네. 1단계가 2월 26일부터예요. 그러면 주담대 갈아타는 대한대출의 원리가 뭐예요? 내가 받았던 대출을 갚고 네. 새로운 은행에서 받아서 갚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새로운 대출이 생겨요. 이거에 대한 2월 26일 이후부터는 DSR, 거기에다가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금액보다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네. 소득이 5천만 원이신 분들이요. 변동금리로 이제 한 3억 3천만 원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은요, 3억 1,500만 원밖에 대출이 안 나요. 한마디로 이제는 한 1,500만 원이 덜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지금 간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대출을 하실 분들은 스트레스 DSR 적용되기 전에 하시는 게 사실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주담대 대출도 한 70% 정도 급증했다고 해요. 근데 네. 인터넷 은행을 갖다가 맨 처음에 그 설립한 목적 자체는 맞습니다. 사실 중저 신용자에 대한 어떤 대출을 갖다가 좀 용이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만든 건데 원래 목적은 어디로 가고 이 인터넷 은행들이 주담대에 좀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건가요, 도대체? 5대 시중 5대 은행보다 이 인터넷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가 더 낮습니다. 실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는 한 4.44%, 이게 지난해 11월이거든요.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당시에 시중은행 같은 경우가 한 4.51%니까 최저금리가, 그러니까 더 낮은 거예요. 주담대가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꿀이거든요. 이미 아시겠지만은 일단 담보입니다, 담보. 그러면은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적죠. 아니면 담보물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이 크잖아요.
이자 수익이 늘어나요. 그래서 은행들이 항상 그 이자 수익을 늘려왔던 방법이 주담대를 늘려가면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인터넷 은행들도 이걸 놓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 인터넷 뱅킹이 생겼을 때는 주담대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요구를 해서 받아들여진 건데 소수 받아줬더니 이제는 인터넷 은행들이 계속 주담대만 하다 보니까 본래 취지랑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사실상 이러한 관행들은 좀 끊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주담대가 아닌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대출 방법이 혹시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꼭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금융위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첫 번째가 이자 캐시백이죠.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환급해 주는 건데요. 일단 소상공인 분들 예를 들어서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1년간 4% 이상의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분들 한해서 이거에 한 90%, 1년 동안 납부했던 이자의 90%를 환급해 줍니다. 그래서 평균 한 80만 원 정도 이제 돌려받거든요. 요거 이제 3월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 금융권은 그러면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3천억 원 정도 재정 투입합니다. 그래서 5에서 7%의 사이에서 대출 받으신 소상공인 한해서 또 이자 캐시백 1년간에 받아냈던 이자에 대해서 90% 돌려주거든요. 이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저리 대한대출 플랫폼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게 작년에 저금리 로라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더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고금리 한마디로 7% 이상의 금리를 5%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2024년도는요 핵심이 뭐냐면 갈아타기예요. 과거에 고금리 상태에서 받던 대출을 무조건 이번 연도에 갈아타는 게 목적입니다. 왜? 이자 1%만 내려도요 사실상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 고정 비용이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이번 연도의 핵심은요 뭐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나가는 이자를 낮춰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부가 하고 있는 우리가 얘기했던 주담대의 전세대출 갈아타기, 그다음에 소상공인 분들이 받았던 이런 사업자금의 갈아타기, 7% 이상 금리를 5%로 낮아진다는 거 꼭 기억하셨다가 곧 열립니다 사이트가. 요거. 아직은 그 열리지는 않았군요. 저금리로는 사이트는 열려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더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조만간 이제 더 확대한 발표돼서 이제 사이트가 또 열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신청하시면은 정말로 대한대출을 통해서 저금리로 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낮아질 수 있는. 이번에 이제는 지원 대상 대상자를 어떻게 확대했냐면 원래는 2022년 5월까지 대출받은 금액만 이 대상자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는 2023년 5월까지 대출 받으신 소상공인도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금리도 원래는 5.5%였다가 이번에 5%로.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대출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